사랑은 늘 조용히 무너진다. 눈에 띄는 사건도 크게 다투는 일도 없이 그저 서서히 아주 조용히. 그러다 어느 날 깨닫는다. 어깨에 손을 얹던 그 따뜻한 손길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랑은 의심을 늦추고 현실을 덮는 포장지가 된다. 특히 상대가 착하고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을 줄 때 사람은 더욱 방심하게 된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런 짓을?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반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는 있었다. 하지만 믿고 싶었다. 그가 그럴 리 없다고. 우리는 부부라고. 내가 믿는 만큼 그도 나를 지킬 거라고. 모든 파국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럴 리 없어와 설마 사이에서 사람은 의심을 지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신뢰로 채운다. 그러나 그 신뢰는 어느 날 아주 작은 틈 하나로 무너진다. 카페에서 올린 휴대폰 알림, 캘린더에 찍힌 별표, 단어 하나, 표정 하나, 말끝에 어색한 침묵 하나.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말해주기 시작했을 때 나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도 몰랐다. 남편의 외도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마음에서 시작된 조용한 이탈이었다. 그 여자는 단지 회사 동료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모든 게 숨어 있었다. 요즘 같이 일하는 김 과장이랑 팀 짜고 일하는데 말이 참 잘 통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했고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성격이 맞는 직장 동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집에서 무뚝뚝한 사람이 회사에서라도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자주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 사람 진짜 일 똑부러지게 해. 내가 뭐 하나만 말하면 바로 알아듣더라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다. 단지 직장 얘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문득 이상했다. 회사 회식 사진에서 늘 남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여직원이었고 남편이 웃는 사진도 오직 그녀와 함께 있을 때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의 중심에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이름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나는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연히 SNS를 열었고 추천 피드에 낯익은 강아지가 보였다. 그 여직원이 키운다는 강아지였다. 사진 속엔 테라스 카페, 햇살이 드는 창가 자리, 테이블 너머로 남편의 팔이 보였다. 그가 차고 있는 시계는 내가 선물한 것이다. 하트는 없었고, 태그도 없었고, 두 사람의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통화 목록은 지워져 있었고 카카오톡은 알림을 꺼둔 상태였다. 왜 갑자기 톡 알림을 껐어? 회의 중에 자꾸 울려서 귀찮더라고. 무심한 대답. 하지만 그 대답이 더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정적인 건 남편이 샤워 중일 때 울린 톡 알림이었다. 나는 무심코 그 화면을 봤고 그녀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코알라라는 닉네임으로 저장된 톡이 있었다. 오늘도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투정 부려도 받아줘서 진짜 편해요.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녀가 힘들다고 말한 날이면 남편은 항상 늦었고 집에 와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다.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들킬까봐 하는 위로였다.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었다.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다. 갤러리엔 사진이 없었지만 카카오 채널 보관함엔 함께 다녀온 장소 사진이 남아 있었다. 같은 커플 텀블러, 같은 벽을 배경으로 찍힌 2개의 사진, 그리고 캘린더에는 그녀의 생일에 별표가 있었다. 남편은 내 생일은 몇 년째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생일은 별표로 표시해두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김 과장이랑 무슨 사이야? 남편은 흠칫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친한 동료야. 그런 사이 아니야. 나는 웃었다.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왜 그녀의 이름이 코알라로 저장되어 있었을까? 왜 그녀의 생일을 캘린더에 별표로 기록했을까? 왜 그녀의 말에 웃고 내 말엔 반응하지 않았을까? 남편은 변명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많았다. 이후 며칠간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눈을 마주치는 일도,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줄었다. 남편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TV만 틀어놓았다. 소리는 들렸지만 어떤 말도 우리 사이엔 닿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소파에서 그의 가방을 열었다. 작은 노트가 하나 있었다. 검은 가죽 표지에 회사 로고가 박힌 공책. 그 안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 김 과장, 새 블라우스 입음. 밝은 아이보리색 잘 어울림. 회의 중에도 웃는 얼굴. 어쩌다 나랑 눈 마주침. 심장이 뛴다. 금요일 점심 또 둘이 먹게 되면 무슨 얘기할까? 기대된다. 그건 회의록이 아니었다. 감정을 정리한 다이어리였고 그 중심에는 김 과장이 있었다. 나는 노트를 덮었고 가방을 그대로 돌려놨다. 손끝이 차가웠다. 심장은 고요했지만 머리는 고막을 찢을 듯 울리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그 여자의 SNS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문장과 함께
남편이 입었던 셔츠와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역시나 그 사진엔 태그도 없었고 얼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그 뒷모습은 매일 밤 내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안에서 무언가가 딱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참았던 모든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남편은 몸으로는 외도를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는 걸. 그건 배신이 아니라 부재였다. 그날 밤 나는 천천히 그의 짐가방을 쌌다. 마치 내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하듯이.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는 그에게 나는 말없이 가방을 내밀었다. 이혼하자. 그는 순간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시 한번 말했다. 짐 정리했어. 이제 끝내자. 그는 당황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잠깐만, 대체 왜 이래? 나 뭐 잘못했는데? 나는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내가 다시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회사 동료야. 일 때문에 자주 얘기한 것뿐이라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동료한테 그런 생일 선물은 왜 해? 그 동료랑 같은 텀블러는 왜 써? 그 동료 이름을 왜 코알라라고 저장했어? 그는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한참을 말이 없던 그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잠시 흔들린 것뿐이야. 진짜야. 당신이랑 싸우고 나서 그때 잠깐.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쓴웃음이었다. 당신한텐 그게 잠깐일지 몰라도 나한텐 그 잠깐이 아주 길었어. 그는 다시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되잖아. 우린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감정의 보조 배터리가 되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날 안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 그는 입을 앙다물었다. 잠시 후 고개를 떨군 채 가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침묵한 순간 이미 모든 답은 나와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 마음이 흔들린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그 자리에 다시 뿌리 내릴 수는 없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그 안엔 여전히 변명만이 가득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나는 다시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왜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나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내가 사랑한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 그는 지금도 가끔 연락한다. 그땐 진짜 내가 전부였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봐.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순간적으로 흔들린다. 완전히 잊은 건 아니라는 듯. 한때 나도 그 사람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스르르 떠오르곤 한다. 우리가 함께 웃던 날,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시간, 처음 손을 잡던 밤의 온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그 순간들 위에 덮인 무관심과 외면, 감정의 무게를 나 혼자 감당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밤들 역시 그 사람의 일부였다는 것도 이젠 부정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그의 말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 아니,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너무 자주 울었고, 너무 오래 참았으며, 너무 쉽게 나를 밀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고, 이해라는 이유로 나를 줄였다. 이제 나는 안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반복일 뿐이라는 걸.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휴지통이 아니다. 사랑받기 위해 웃는 척하는 연기도 멈췄다. 나를 밀어놓은 채 살아가는 삶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지우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의 착각인지 조용히 되물어 보길 바란다. 나는 결국 살아남았다. 상처도 후회도 아쉬움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나는 나로서 다시 걷고 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 여자는 그냥 동료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내 사람이 아니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